취재한 내용은 직장인들의 점심값. 아, 와닿네요. 피로 너무 와닿네. 피부로 와닿는 내용. 최근에 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실제 우리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점심값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제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가지고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은 매일 하루에 점심값으로 얼마 정도 쓰십니까? 평균으로 제가 보니까 좀 치면... 많이 쓸 때는 엄청 쓰시는데. 아, 예,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예. 폼 잡을 때 많이 쓰고. 십수만 원을 그냥 예. 단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옆에 계시는 장윤선 기자님께 얻어먹고. 네, 예. 선배가 사이죠. 예, 예. 네. 평균적으로 보면 뭐 기본 10,000원 이상을 쓰고 둘이서 먹으면 한 30,000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예. 또 삼청동은 또 물가가 좀 비싸서. 비싼 편이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 기자님도 꽤 많이 쓰시죠. 아무래도 후배들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후배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야 이렇게 춘추관에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양질의 식사를 단돈 3,000원에 네. 때로는 제가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너무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요. 네. 예, 너무 이렇게 저렴하게 저희가 좋은 식사를 해도 되나? 다른 밖에 계신 분들은 3,000원 주고 이런 밥을 못 먹을 텐데 이런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에 특히 뭐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 예, 중소기업 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데 굉장히 맞습니다. 점심값 때문에 예. 이 곤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고 특히 큰 회사 다녀도 점심값 부담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여의도에 있는 큰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큰 건물에 이제 지하에 편의점이 편의점. 있어요. 제가 목격하고 너무 놀라서 여기는 좀 취재를 해서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가면 소위 이제 당일날 올라오는 그 즉석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삼각김밥, 삼각김밥, 김밥 뭐 이런 즉석 도시락 뭐 이런 상품들이 매대가 텅텅 비는 거예요. 마치 흡사 뭐 무슨 그 코로나19 때 그 뭐 사재기 하듯이 사재기 하듯이 네. 그냥 매장 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매일 그렇다. 네.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비싸서 특히 2030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값싸게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한 끼 식사를. 저도 오늘 사실 장 기자님 취재 때문에 예. 30대 직장인 아는 후배한테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네. 중소기업 다니는데 예. 너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까운데 싼 식당들을 거지앱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다 거지앱? 네, 싼 식당들 모아놓은 예. 그런 걸 다 예. 파악을 해가지고 예. 걸은 돌아가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이름이 너무 슬퍼요. 예, 아니면 이제 볶음밥 같은 거 판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예. 그거 냉동해서 예. 아침에 돌려서 가지고 온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싸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잘 먹고 잘 먹자고 밥 한 끼 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렇죠. 거지앱을 이용해서 싼 식당을 알아봐서 순회하면서 식사를 하신다는 그 얘기가 너무 네. 가슴 아프게 들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직접 만난 현장 취재한 영상 우선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셨어요, 편의점에서? 편의점 도시락하고 바나나. 바나나. 네, 이걸로 점심 괜찮으세요? 네, 얼마예요, 이렇게 사면? 한 8,000원 정도. 8,000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님이나 또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드릴게요. 물가가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월급쟁이들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아요? 어때요? 네,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얼마나 비싸요? 그 거의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너무 비싸요. 오늘은 얼마짜리 사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렴하게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네. 한 끼에 얼마 정도 쓰세요? 저는 이제 구내식당을 사용해가지고 예. 회사에서 나오는 식대가 따로 있고 식대는 한 5,000원 정도 5,000원이요? 식대를 받지 않으면 구내식당 못 가면 얼마예요? 그러면 한 10,000원 중반 정도 나오는 거예요. 구내식당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시락을 싸시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나가서 식사하시거나 하시는데 일단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여의도에서. 한 12,000원은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부 당국자에게 점심 외식 물가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이걸 잡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가능하면 뭐 10,000원대까지더라도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편의점에 조금 더 괜찮게 먹을 수 있는 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식당의 가격을 내려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예전에
그런 이제 지원금 형태로 이제 식권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많이 좀 더 정착을 하고 사람들한테 좀 더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또 지원이 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조금 더 매출에 좀 더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금이 좀 더 이렇게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난감한 팀장님 네. 마지막에 난감한 팀장님 너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둘이 하면 최소한 뭐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또 많은 경우에는 5만 원 이렇게까지 그러군요. 되거든요. 또 커피 마시면서 또 케이크 하나를 꼭 먹더라고. 네, 장기자님도 조금 좋아하시던데 빵을. 네. 네, 또 이제 필요하죠. 네, 네, 당이 좀 필요합니다. 달달한 네. 오후가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상당히 이제 그 부담을 많이 이제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짜장면이 7,654원.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부산이나 그 표를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은데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나 대체로 보면 7,000원 정도인데 7,000원대네요. 사실 우리 주변에 7,000원 잘 없어요. 최하 8,000원에서 한 만 원, 짜장면도 그렇죠. 12,000원 이렇게까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뭐 짬뽕은 더 비싸요. 네. 네, 그리고 뭐 셰프에 뭐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면 더 프랜차이즈로 가면 더 비싸게 비싸죠. 되고요. 삼겹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직장인들이 뭐 점심도 그렇지만 뭐 저녁 회식 때 네, 주로 하는데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6월 물가가 2만 1,321원이에요. 그나마 보면 광주가 16,111원으로 비교적 싼데 이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는 이렇게 하지만 시중 물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다. 비싸죠. 최소 네. 2만 원은 다 넘는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도 한 만 원대에 근접한 것으로 야. 서울은 8,654원이지만 대전이 되게 비싸요. 김치찌개가. 그러네요. 대전이 네. 1,800원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초복은 지났고 이제 중복이 다가오고 있는데 삼계탕. 삼계탕은 서울이 18,154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근방에서 먹어봤는데 18,000원에서 2만 원 선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2만 원이에요. 네. 예, 삼계탕 2만 원, 22,000원. 네. 이렇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부장님 초복인데 중복인데 우리 가서 다 같이 삼계탕 회식 어때요? 그러면 이런 눈치 없는 그래서 팀 숫자에 따라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슬퍼요. 네. 예, 뭐 외식 물가가 좀 내려가야 좀 평범한 시민들이 오전 열심히 일하고 점심 맛있게 먹고 또 우리 열심히 오후에 일하자 이렇게 좀 응원하고 파이팅하는 차원에서 점심을 좀 신나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좀 너무 부담이 세다. 특히 직장인들 점심값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냉면은 또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냉면이 서울에 12,615원이고 제일 그래도 비교적 동기 비슷한 데가 광주가 1,600원인데요. 만 원이 그냥 유명한 프랜차이즈 냉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000원. 예, 2만 원 가까이,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하죠. 네. 거기다 또 수육 한 접시라면 하면 그렇죠. 더 커져요.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외식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장인 점심값 관련해가지고 NHN 페이코가 지난해 모바일 식권 결제 900만 건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14,000원, 여의도와 서초도 비쌉니다. 13,000원. 그리고 마곡과 판교가 12,000원, 송파 종로가 11,000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계속. 이 지역들 전부 다 업무 관련된 맞아요. 곳이네요. 업무단지 중심인데 너무나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지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최저임금 1,700원으로 올렸잖아요. 네. 340원 정도 올렸는데 너무 낮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결국에는 외식 물가를 더 오르게 할 거다. 따라서 뭐 최저임금 조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김성근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 식당에서 사실 알바를 많이 해봐가지고 오, 그래요? 식당이 근데 사실은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공공요금이나 네. 뭐 요즘은 이제 배달도 아마 있으니까 맞아요. 배달 수수료나 뭐 카드 수수료 뭐 이런 기타한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나오는 가격인데 네. 임금이 물론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게
이거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물가가 오르냐? 그거는 인과관계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뭐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경제지에서. 예, 좀 너무 단순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성수동 같은 이제 그 상생 모델 같은 게 나오면서 기존의 모델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사 가지 않더라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잘 되는 식당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공공의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렸었던 건데요.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로지 최저임금만의 문제로 노동자 목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제지들의 이런 논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어렵네요. 네, 이런 왜냐면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제 그 관련돼 가지고 항상 네. 현장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뭐 최근에 사실 공실들 되게 많았을 때도 맞아요. 최저임금 이슈는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네. 뭐 임대료가 오른다거나 이런 그렇죠. 이슈였죠. 예. 제가 빛의 혁명 때 굉장히 그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났었어요. 그렇죠. 그때 자영업자분들이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아 그렇죠. 그때 그래서 차라리 오뎅이랑 문 막 닫고 들고 예. 그냥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얼른 이 무도한 정권이 물러나고 평화롭게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의 의견과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그런 정부가 탄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뭐 빛의 혁명이 끝나고 뭐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좀 자영업자들 또 동네 골목 상권 이런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김성진 기자는 이 점심값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좀 주변에서 많이 듣기로는 네. 이 점심값의 어떤 현실화. 근데 사실 기업은 좀 잘 어려워요. 예.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예. 실제로 뭐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가 좀 있던가요? 취재해 보시니까. 농식품부가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점심 비용을 월 4만 원 한도로 20%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지원을 하는. 사실 이것도 뭐 큰 비용은 그러네. 월 4만 원이 조금 월 4만 원 작네요. 조금 더 쓰면 좋겠다. 근데 그렇죠. 이것도 또 국민들의 어떤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4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식품부는 소득 그리고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점심 비용 부담을 낮추고 또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직 중인 노동자 5만여 명이 대상이고요. 해당 기업이 현재 노동자들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무것도 안 주다가 요거 있으니까 정부로부터 요 예산 땡겨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된다. 절대 불가다. 그러니까 기존에 점심 식대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나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주중 점심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 월 4만 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라도 좀 시작이 되어서 다행인데 근원적으로는 누구나 좀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해서 든든한 한 끼 먹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여전히 뭐 큰 유명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식당들도 썰렁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고르게 좀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사회가 좀 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좀 현실은 각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 추가 세수 네. 나라가 잘 돼가지고 추가 세수 그런 온기가 좀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 추가 세수로 점심값이라도 좀 정말요. 보상받을 수 있으면 네.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따뜻한 들었습니다. 밥 한 끼, 차 한 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